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달에 1, 2주 부분은 수목 합쳐서 문법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문법 부분은 현재 우리 문제풀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문제풀이 부분 외에 우리 11년 동안 서답형 문제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다른 자료로 이렇게 제시해준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책이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12년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부분은 이렇게 따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출문제, 지금까지 제시된 기출문제와 풀이 부분이 앞부분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모든 자료, 그래서 어떤 기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에 해당되는 답과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 자료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면 유사한 형태의 문제 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단순히 지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담겨있는 다양한 내용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출제될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쪽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답형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쪽에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책에서 2024년 부분이 471쪽에 있고 2025년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답형 12개년 문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171쪽에 보면 문법 교육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문법 교육과정 부분은 우리가 세부 내용을 참고해 보면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들도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조정이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문학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177쪽에 보면 바뀐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세부 내용에 9학년 국어 4-1번에서 보면 4-8번까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어문, 형태, 통사 이 부분은 별로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9학년 국어 4번, 4에 5번 피동표현, 인용표현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전 교육과정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 부분이고 고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항목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서 대비를 할 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기본 내용으로만 우리가 아직 제시되는 부분이고 문법 부분 책이 이제 처음 중학교 1학년 부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부분 이 부분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 교과서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부분을 위주로 바뀐 부분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9학년 국어 4-1번에 보면 4-1번에 어문체계 문자체계를 이해하고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예전에는 어문체계 부분과
한글 창제 원리라고 해서 한글 창제 원리가 우리 문자 체계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세부 내용에서 보면 214쪽까지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대비 문법 영역별 중요 문제 및 풀이 이렇게 해서 217쪽부터 우리가 실제 문제풀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부분에서 보면 최근의 문법 문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법 문제 경향을 보면 문법 부분이 과거에 2017년, 18년, 19년 이때는 문법이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문법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법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면 좀 세세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다루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문제로 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법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에 해당되면서도 어떤 세세한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의문론 분야에서 리얼과 같은 경우, 리얼이나 아니면 우리가 오우라고 했을 때 음성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리얼이나 혹은 반모음, 오의 음운 변동, 이 부분이 리얼의 음운 특징, 오의 음운 특징. 우리가 보통 음운에서 음운 변별 자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나 음운 부분에서 음운 변동으로 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면 조금 숨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또 원리를 파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면 B7번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왔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지난해 부분에서 보면 국염화와 관련되는 경우, 이건 제가 그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로 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염화 변천과 관련되는 것, 국염화가 왜 일어났는가, 중세에 안 일어나다가 근대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근대에 일어난 변화가 뭔가, 또 국염화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염화가 안 일어나야 될 부분에 기역이 지어수로 되는 그런 부분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세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여기서 보면 국어사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 국어사 변천에 해당되는 부분, 그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이라고 했을 때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이렇게 이어질 때 대체로 보면 이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면서도 또 중세, 근대, 현대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나왔던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기출문제 부분과 관련지어서 기출문제가 있을 때 기출문제에서 나온 부분이 있을 때 조금은 기출문제 나온 부분 예를 달리하거나 혹은 예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형태 변화라든지 원래 원형에서 형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또는 예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부사격 조사다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에서 보면 부사격 조사, 일반적인 부사격 조사, 우리가 예를 들면 에의 경우와 의, 그리고 에 등이 부사격 조사인데, 이와 다른 쓰임으로 나왔던 부분으로 그 부사격 조사가 과거에 나왔지만 역시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제시가 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다른 기능이나 다른 기능, 형태 등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묻는 부분 등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부분에서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은 잘 알려진 부분보다 세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걸, 이걸 특히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나온 문제는 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염화라든지, 국염화의 경우에는 그 재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국염화는 우리 어문 변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 지금 보면 국염화 일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 또 작년에는 국염화와 관련지어서 거기에 보면 지어서의 어떤 어문 변화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국염화의 경우에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국염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음성적 변화와 어문적 변화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해 나왔던 부분 중에 기출문제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또 나오는 부분이 지금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선어말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동사동과 관련되는 그 구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선어말 의미, 오의 변천, 그 다음에 합성어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어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면 객체 높임 선어말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벌써 몇 번씩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보면 기출문제 부분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출문제의 경우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던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나오거나 그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앞서 이 대응을 할 때 제 책에 보면 기출문제 답만 있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 답 외에 자료로서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다양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 외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전체 문제에 다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내용에서 보면 항상 문제에서 자료라든지 제시된 자료 혹은 예문이 있습니다. 이 자료나 예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꼼꼼히 읽기,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출제 의도가 있으면 묻는 문제가 무엇인가, 또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경우도 그렇지만 문법의 경우에도 자료와 문제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보면 자료나 예문이 출제 의도와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공부했는 내용으로 접근하기보다 문제의 시각에서 그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문법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관점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방향에서 봤다면 문제에서 묻는 부분이
다른 방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으로 답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학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반영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답안이 다르듯이 문법의 경우에도 똑같은 자료를 두고 우리가 익숙하게 공부해온 방향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출제자가 다르게 원하는 방향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부분에 맞도록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책에서 보면 기출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강의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출문제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있는 자료, 그리고 2025년까지 제시된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부분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난해 부분의 영상 강의가 이 부분도 제시가 됩니다. 지난해 영상 강의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영상 강의나 아니면 그 교재 내용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해 영상 강의가 1주차와 2주차 이렇게 해서 2주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참고로 해서 함께 들으면 작년에 했던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난해 강의도 함께 들으면서 보시면 이 부분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영상 강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강의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이 책에 보면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분야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중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부분 외에도 예를 들면 여기 자료가 하나가 있으면 그 자료에서 현재 제시된 문제 부분이 있는데 그 제시된 문제 외에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보면 217쪽에 펴보면 어문론 분야 부분 문제부터 있습니다. 어문론 분야.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글자 만든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자 만든 원리. 위에 보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자 원리라고 했을 때 제자 원리에서 자음의 경우에는 상형, 가획, 그리고 이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모음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형과 합용어로 요 합용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출, 제출, 동출, 그리고 상수합용 이렇게 해서 모음의 경우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시된 부분에서 보면 상형, 가획, 이체라고 했을 때 상형, 기역, 미음, 시옷, 이응을 바탕으로 해서 획을 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획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자체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역에서는 기역이 나왔고, 니은에서는 티귿과 티엇이, 미음에서는 비읍과 피읍이, 시옷에서는 지읒과 치읒, 이응에서는 여린과 히읗이 나온 이런 형태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형으로 5자가 기본자이고 가획 했는 부분이고, 이체는 글자체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체의 경우 여기 보면 이체자 예디형이 있고, 여기에서 반치음, 여기에 리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예디형이 있고 반스름, 스름인데 반스름, 여기는 치음인데 반치음,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재 위에 우리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초성
범 17자, 초성이 17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음 기역은 설근 아음 기역의 경우 상 설근 설근패 후지형 혓뿌리가 목공을 막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런 특징이 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획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획의 경우에 이 부분은 우리가 특징이라고 했을 때 성출, 초려, 제가 우리말로 썼는데 여기에 보면 기역은 기역에 비해서 성출, 초려, 고, 가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출, 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성출, 초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소리가 크고 강하다, 구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경우에 국어는 우리가 음소문자라고 하면서도 기역이라든지 니은 이렇게 음소문자라고 합니다. 국어의 경우에 우리가 음소문자이면서도 음소문자 중에서도 특히 어문에 자질이 부여되어 있다 해서 어문자질 문자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음소문자 중에 특히 어문자질을 강조한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기역에 획을 더해서 그 어문자질에 획을 더함으로써 이런 경우가 뭐가 됐는가 하면 소리가 크고 강한 자질이 부여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어문 자질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뭐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소리보다 이게 가획이 된 부분은 소리가 크다, 니은보다는 디귿보다는 티엇이 더 크다라고 해서 어문 자질이 부여된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게 성출, 초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문 자질과 관련될 때 이게 가획의 경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건 자음 부분에서 첫 번째 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걸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음 부분에서 문제로 내지는 않았지만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체라고 할 때 이체의 경우에는 뭔가 글자체가 다르다. 이체 이체에 대해서는 글자체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 설명이 있지만 반선음리얼, 반치음, 예디형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상령한 것은 반설음 요 부분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 상령한 것은 설음에서, 상령한 것은 치음에서, 반설, 반치음, 예디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글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서 가획의 의미는 없다. 여기는 가획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리가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강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소리에서 보면 예디형이나 리얼, 반치음은 이 부분은 크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울림소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울림소리, 기역의 울림소리, 니은의 울림소리, 시옷의 울림소리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부분에서는 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보다 자음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고, 어문 특징, 어문마다 자질이 있다, 어느 부분에 해당되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글자 자음 17자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자음 17자 하는 게 제자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 글자 만든 원리, 제자 원리라고 했을 때 자음 17, 모음 11라고 합니다. 17자이고 모음은 11자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음 11자는 상형 3개, 아래아와 이, 요 상형 3가지와 합용해서 초출, 제출, 동출까지, 초출, 제출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아래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오, 아, 우, 여기까지가 초출입니다. 그다음 제출, 요, 야, 유,
여기까지 초출 제출까지가 뭐냐 하면 11자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동출이라고 하면 이 두 글자를 묶어서 여기까지가 제자 원리이고, 동출이라고 할 때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와, 요야, 요걸 묶으면 요야가 되고, 우어, 워, 요걸 묶으면 이런 형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상수화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이 글자 전체에 14개 전체에 1을 합치면 상수화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만들어진 글자는 29자가 되는데, 그 중에 음가 없는 것을 빼고 보통 23개, 21개 정도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것 중에 우리가 보면 11자 중에 아래아와 어이, 오아, 우어 여기까지 하면 중세국어, 이 부분은 우리가 단모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모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그래서 우리가 제자원리에 단모음 7개와 이중모음 4개를 합쳐서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제자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래아, 어이,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게 제자원리의 11자로 제시된 부분. 아래아와 어이. 그래서 아래아의 경우 하늘, 어의 경우 땅, 이는 사람 모양을 상형했다. 천지인을 상형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인의 상형. 그 다음에 오아, 우어, 이게 초출, 한 번 글자를 결합했는 형태. 제출, 2번 결합했는 형태. 요 2번 결합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상형이고, 초출까지 합치면 단모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 이에서 시작하다. 기어이. 요는 오와 동일한데 기어이라고 했습니다. 오와 동일한데 오와 동일하지만 요의 경우에는 오와 동일하다라고 했고, 발음되는 것은 같은데 뭐냐, 이에서 시작한다. 그 오와 동일한데 기어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일어나다, 이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냐면 반모음을 말합니다. 이 뒤에 우리가 보면 오, 이 뒤에 우, 그 다음에 이 뒤에 오, 우, 그 다음에 아, 이 뒤에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야, 유, 여가 되는데, 기어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이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게 반모음을 말합니다. 기어이라고 했을 때 반모음 이가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앞에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라는 것은 상향을 의미하고, 앞에 오기 때문에 상향이고 뒤에 아우오우가 결합이 되었다. 기어이라는 것은 기어이의 의미는 이와 그 다음에 오의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와 동일한데 요 오 하면 발음함 끝에는 동일합니다. 요 오 하면 끝은 동일하게 되는데, 요는 뭐냐, 이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 이중모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문제 부분을 보면, 첫째 문제, 자료를 바탕으로 초성과 중성이 함께 적용된 제자원리는 뭔가? 초성, 중성이 함께 적용된 부분은 앞에서 보듯이 여기에 보면 상형의 원리이다 하는 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래 아 부분의 경우에 상, 호, 천 끝부분에 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음의 경우 상, 이렇게 해서 상 본떠다 했을 때 여기 코끼리 상자이기도 하고 상, 이런 부분 있지요. 상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본떠다, 형을 본떠다 하는데 상형의 의미인데, 요 상자가 있는 부분이 상, 본떠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여기는 하늘, 땅, 사람, 상형이라는 그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점.
두 번째, 기역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밝혀라. 여기 보면 요는 오와 동일한데 기어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뭔가 상향 이중모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가 앞에 오고 이 플러스 모음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가 오고 오와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 뒤에 이렇게 온다라는 의미로 요, 야, 유, 여 이가 앞에 와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상향 이중모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음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제가 제시했는 문제 중에 우리가 현재 제자원리라고 했을 때 글자 만든 원리, 제자원리 속에는 17자 11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제자원리 부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문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원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문이었던 것,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제자원리가 앞에 17자가 있었습니다. 17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음가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린이엇은 음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더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기역에서 상기역, 디귿에서 상디귿, 그 다음에 상비역, 그 다음에 상시옥과 상지엇, 그 다음에 상희엇, 이렇게 여기에 제자원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각자 병서로 병서 부분이 여기에 더 포함이 됩니다. 중세국어에 병서가 더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읍에서 순경은 비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된 어문으로 보면 여기에 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더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가가 없었고, 그래서 17개에서 여기 보면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경은 비읍이 이 계열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음의 경우 23자가 사용되었다. 중세자음의 23자 부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희엇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음가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있지만 있는 것으로 봐서 순경은 비읍까지 음가가 있었다라고 봐서 23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모음도 이렇게 제시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동출하병까지 있었는데, 동출하병 외에 앞에 여기 이 글자에 여기 이를 덧붙이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되는 부분이 의, 왜, 위,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4자의 중성 한자를 덧붙여서 요 14자에 1을 덧붙이니까 또 14자가 나타납니다. 29자가 만들어집니다. 29자가 만들어지지만 음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은 그 시기에 음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가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음가가 분명하지 않다 해서 29자 중에 29자에서 뭐냐 하면 여기 6글자를 빼면 역시 모음의 경우에도 23자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중에 보면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와워의 경우에도 이중모음,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23자가 사용되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세에서는 이 부분이 뭐였다는 겁니까? 중세에서는 이 부분이 이중모음이었다. 이중모음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의 발음상 우리가 보면 현대국어에는 우리가 에 하면 이 부분의 경우 에, 그 다음에 에 하면 에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이 중세에서는 뭐냐 하면 중세의 경우에는 이 에, 그 다음에 이
미안합니다. 하향이기 때문에 I, 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 의로서 하향 이중모, 이게 뒤에 여기에 보면 이가 다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I, 의 형태로 하향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이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조사 부분에서 보면 이 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가 에가 사용되기도 하고 에가 사용되기도 하고 얘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의 경우 양성 모음 뒤에는 에가 왔다. 음성 뒤에는 에가 왔다. 이 모음 다리처럼 이가 나타나면 이 부분이 이가 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리 예 할 때도 이가 왔지만 예를 들어 막대처럼 아이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도 이 경우도 뭐가 되는가 하면 이가 와서 현대는 막대로 보면 막다이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반모음이가 추가가 되는 부분, 반모음이가 추가가 되는 부분으로 이나 막다이 똑같은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아이의 경우나 의의 경우가 바로 이중모음이었다 하는 것, 그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이중모음이다 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드러냈지만 중세국어 사용되는 어문,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문제로 4번으로 넘어가면 이런 흐름에서 중세 이렇게 사용되다가 근대로 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대로 가면서 이 어문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면 4번 문제 부분에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음소와 어문 변동의 관계에 대해 아래 빈칸 기역에 적절한 음소를 제시하고 니은의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 중세국어에도 국어음화가 있었어요. 중세국어에는 국어음화가 거의 대부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지만 한두 가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중세국어에 잘 일어나지 않던 국어음화가 근대국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가요? 그것은 중세국어와 달리 근대국어에서 무엇의 어문이 달라졌다? 여기에 보면 파처럼 지읒, 치읓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읒, 상지읒 조음 위치가 달라졌다 하는 점. 이 부분이 뭐냐면 중세에서 근대의 변화로 이것이 국어음화가 일어난 변동이 됩니다. 자음에서는 4번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어지면 중세국어에 오면 중세에서 근대에서 어문 변화, 자음의 변화, 근대에 오면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대에 오면서 사라지는 자음이 사라진다라고 할 때 중세국어에 사용되던 것 중에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두 유성마찰음이라든지 반치음, 제시되었던 반치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희읍, 그러니까 앞에서 23개에서 요 4가지가 사라짐으로써 19개 자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음은 이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두 번째는 근대국어에는 뭐가 되는가? 파찰음, 지읒이나 상지읒이나 치읒이 중세국어에 쓰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시읒, 지읒, 치읒이 치음이었습니다. 치음은 즉 치조음에서 뭘로 바뀌는가? 이 부분이 어문이 국여음으로 발음 위치가 변화된다.
발음 위치가 변화된다. 그래서 중세 부분에서는 이게 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D나 치 이렇게 되더라도 D, 지 이렇게 되고 D, T가 되거나 G, 치가 되거나 둘 다 중세는 티어서의 경우 서름이고 지어치어서는 치음인데 이 부분에서 모두 D티어의 경우에도 G티어의 경우에도 둘 다 치조음이었다는 겁니다. 치조음 뒤에 이가 오면 치조음 뒤에 경국의 모음이 오기 때문에 발음상 DT가 되거나 GT가 되거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음화가 잘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GT로 발음되던 부분이 DT는 그대로 있고 DT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듯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면 치조 위치가 치조음, 경국의 모음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뒤에 오면 지치의 경우가 지치로 했을 때 이게 국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치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국음 뒤에 그 다음에 경국의 모음이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치조음이니까 발음이 다 같이 어렵다 보니까 굳이 국음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지치가 국음이 되다 보니까 원래 치조에서 국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DT로 되는 것보다 지치로 되는 게 발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근대국어에 와서 이 변화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국음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대국어의 국음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까지 나왔다는 겁니까? 기역의 경우까지도 국음화가 일어나서 길에서 질로, 기름에서 지름으로 이런 예가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근대국어에서 국음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문체계표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221쪽에 보면 치조음 속에 티귿 상디귿 치조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자면 지읒 상지읒 지읒도 중세에는 이 치조 위치에 속했는데 221쪽이 치조 위치에 속해서 왼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근대에 가면서 경국음이 되다 보니까 경국음 뒤에 경국의 모음이 오면 발음이 쉽습니다. 그 DT보다 조음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지치 국음 뒤에 경국에 오면 조음 위치가 가까우니까 발음이 쉽습니다. 우리가 발음이 쉬운 것은 개구도가 큰 방향으로 나가면 발음이 쉽고 조음 위치가 가까워지면 발음이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음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모음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모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모음에서는 우리가 이 모음 역행동화 영향으로 인해서 모음 부분에서 여기서 변화가 있는데 근대에 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보면 앞에서 중세에서 이게 이중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중모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아이의 중세에서는 아이와 의로 이중모음이었는데 이중모음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모음 역행동화가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이 부분이 단모음화가 되었다. 그래서 아이의 경우 애가 되고 이게 애로 되면서 단모음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단모음화로 일어나면서 이제 앞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모음화되었다 하는 점. 이게 단모음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의문들이 많습니다.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앞에서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런 6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은 단모음으로 바뀌고 이런 예들의 경우 하향 이중모음에서 하향 이중에서 이건 뭐냐? 상향 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향 이중에서 상향 이중으로 요 부분이 바뀐다. 하향 3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상향 이중으로 바뀌게 된다. 상향 이중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 그런 부분이 이 어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근대 국어의 어문 변화를 많이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오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기에 나왔듯이 이 부분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서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 원래 앞에서 보듯이 외에 예의 경우 그 다음에 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도 뭐였습니까? 이 오, 우, 의 형태로 이 부분이 하향 3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이 각각 단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면서 상향인 이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이모음 역행동화는 뭡니까?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오, 뒤에 이가 올 때, 오 뒤에 이가 올 때 이모음 역행동화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우리가 남비하면 냄비가 되어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어떻게 보면 반모음 첨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위로 바뀌는 부분. 왜, 위로 바뀐다. 이 몸 뒤에, 아오 뒤에 이가 올 때, 요것이 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남비에서 냄비로, 자미에서 재미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이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왜, 위로 바뀌는 요 현상을 우리가 이 몸 역행동화, 혹은 반모음 첨가인데 반모음이 앞에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모음이 뒤에 첨가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형태. 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이 모음 역행동화로 인해서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왜 위의 경우에도 왜 위는 뭐냐?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왜 위의 경우 이 부분도 원래는 우이처럼 됐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왜 그 다음에 왜 위 이렇게 해서 왜 또는 위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단모음으로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왜 위가 단모음으로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 이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것이다. 이모음 역행동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 이모음 역행동화로 바뀌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부분을 묶어서 제가 여기에 1번 4번 부분을 묶어서 설명했는데 4번에서 보면 중세 근대에서 국어에서 근대식에 오면 모음에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모음 역행동화이다 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부분, 네 가지가 아니고 4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뭐냐 하면 앞에서 설명했는데 앞에 가획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이 부분의 경우 이체는 가획이 아니고 여기는 성출초리라고 할 때 가획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어문자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문자질. 그러면서 어문자질 문자를 잘 알려주고 이체의 경우에는 울림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어문 숫자에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제자원리이고 그럼 여기에 6가지를 덧붙이면 이게 무엇이다? 제자원리에서 이렇게 되면 사용된 실제 어문, 그래서 스물세자, 이걸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제자원리라고 할 때는 초출, 제출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동출화병과 상수화병이 있다. 전체 사용된 어문은 스물세자였다. 이걸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요 기본적으로 위에 부분이 제시가 되게 되면 여기에 뒤에 1을 제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중에 음가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 스물세자가 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아이의 경우 의의 경우 이중모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건대 부분으로의 변화, 모음에서 건대 부분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건대로 변화될 때 앞에서 자음에서 이 두 가지 요소 사라지는 의문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음으로 보면 19자음이 남게 되는 19자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건대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지어상지어 치어서의 경우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 하는 것.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물세자였는데 건대 오면서 애가 이 모음 역행동화로 바뀌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건대에서 보면 두 번째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를 보충한다면 아래 아의 경우 아래아 음가가 소멸되었다. 아래 음가가 소멸되었다. 그래서 건대 오면서 아래아와 아래아가 결합된 애의 경우가 사라집니다. 아래아 음가가 소멸되면서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물세자였는데 이 두 가지는 음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대국어에 오면 모음은 몇 개가 됩니까? 건대국어의 모음이 21개가 됩니다. 자음은 19자음이 된다. 모음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니까 모음은 21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음가가 사라진다 라고 할 때 아래아 음가가 사라지는 문제가 뭐냐, 여기 앞에서 보면 우리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부분에 보면 3번에서 아래아 음가 부분이 뭐로 바뀌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잘에서 15세기에는 그대로 사용되다가 16세기는 이음절에서 먼저 바뀝니다. 아에서 어로 바뀐다.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에서 첫음절에서 바뀐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아 음가가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아래아 음가가 있다가 사라지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부분에서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여기 보면 위에 1번 부분을 참고하여 아래아의 시기별 소리값에 대해 설명하라. 그래서 15세기에는 사용되는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즉 근대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사라진다. 이 모음체계표를 참고할 때 아래아가 소멸한 이유는 뭔가, 아래아가 소멸했다라고 할 때 소멸한 이유, 어문체계를 보면 같은 위치에 너무 후설 위치에 보면 아래아, 오, 오 등등 유사한 음이 후설 위치에 너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설과 후설의 체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후설의 경우 6개, 전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사라졌다라는 의미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아래아 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문제, 아리아는 15세기 당시 첫 음절이나 둘째 음절에서 제약 없이 사용되었는데 16세기 말 17세기의 둘째 음절에서는 소리값을 상실하여 어로 바뀐다. 아리아가 바뀌면 어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리아의 경우 요 짝을 이뤘는데 아리아가 사라지면 그 소리는 어로 다 바뀌었습니다. 1차적으로 어로 바뀌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첫 음절에서는 뭐로 바뀌었는가? 아리아가 아로 바뀌는 예가 많다. 아리아가 아로 바뀌는 예가 많다. 다른 예들도 있지만 아리아의 경우 아로 바뀌는 예. 그래서 그것이 보면 가르치다에서 가르치다. 첫째 음절에서 아리아가 아로 바뀌었다. 그래서 16세기에 둘째 음절에서는 이걸로 바뀌다가 첫째 음절로 올 때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부분은 중세국어 후음의 변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하면 앞서 보았던 부분 중에 여기에 있는 이응과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응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디응과 이응은 앞에 이것은 후음으로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앞에서 보았는데 이 부분의 경우 영국의 음으로 영국의 음과 후음으로 그 조음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응의 경우 후두유성 마찰음으로 음가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게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예디응과 이응의 제자 원리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표기 변천 예디응의 표기 변천은 뭔가? 처음에 예디응이 되었다가 이 시기에는 예디응이 되었는데 여기 오면 이응이 되어서 예디응에서 요 음은 사라집니다. 이 음은 사라지고 예디응이 여기는 이응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 이응의 음가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속에 이를 통해 이응의 음가 여기 모래 머리 어우러 먹으리라 셰 제 이렇게 있어서 요중에 이의 경우에 보면 후두 유성마찰음으로 사용되는 예는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한자어 초성 한자어의 경우에 한자음에 사용되거나 이응의 음가가 후두 유성 마찰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후두 유성 마찰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음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가가 없는 경우는 뭐냐? 첫 소리에 오는 것. 초성에 사용될 때 그 어두 초성에 올 때는 음가가 없는 형태로. 그 다음에 한자음 형식 종성. 그래서 거기 예에서 보면 어우러 묵으리라 2번의 경우 어두 초성에 왔는 것이고 3번의 경우 한자어 초성입니다. 그러면 후수 유성마찰음으로 사용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예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모래 머리라고 할 때 리얼 뒤에 원래 몰개에서 에로 멀구에서 머리로 이렇게 바뀔 때 이런 경우 이제 후두 유성마찰음이 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후두 유성마찰음이 되는 예는 뒤에 다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기억을 하고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제에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중세 국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등을 1, 2, 3, 4번 문제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되는 문제 외에 제가 설명했는 것도 함께 고려해서 여기에 어문자질 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변천이라든지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음소, 변이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